퀀트 측면에서 시장 한번 바라보고 투자 아이디어 찾아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퀀트 아이디어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퀀트 측면에서 본 아이디어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은 매년 한 차례 있는 코스피 200 지수의 정기 변경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에 관해서 어떤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찾아내셨다라는 건데요. 우리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쫙 다 풀어보죠. 먼저 코스피 200 지수가 뭔지 시청자분들에게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지수 변경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정기 변경이 1년에 한 번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위 200 종목으로 구성이 된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들의 시가총액 을 합계를 하게 되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차례 매년 6월 달에 정기 변경을 통해서 편입된 종목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게는 10종목 이상, 작게는 5에서 6종목 정도 교체가 되고요.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 달에 있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 다음 날에 이루어지게 되고 최근 1년 동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들어가는 종목과 그리고 제외가 되는 종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목 교체 자체는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다음 날 있지만 미리 거래소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올해는 어떤 종목들을 교체를 하겠다라고 교체 종목을 발표하는 시기가 먼저 있게 됩니다. 예.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상당히 대표 200 종목이라는 말이면 시가총액 순도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여기 대해서 새로 편입되는 종목과 반대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월 달에 발표가 되고 이미 지금 대충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데 코스피 200 그 지수 정기 변경이 왜 이렇게 시장에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매년 한 차례 있는 코스피 200 지수의 정기 변경이 시장의 관심을 끌게 되는 이유는 매년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 5, 6월 달 지수 편입 기간에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괜찮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로 편입된다는 것 자체에 따른 기대감. 두 번째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자금들이 최근에 상당히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하게 따라가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지수에 새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들이 해당 종목들을 사야 되는 편입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식형 액티브 펀드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에 주식형 인덱스 펀드 쪽은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조 원을 상회하는 정도로 과거 대비해서 시장 규모가 늘어났고요. 네, 지금 위에 있는 좀 전에 위에 있던 초록색 줄이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됐을 것 같네요. 예, 액티브였고요. 아래쪽 빨간 줄이 인덱스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단적으로 최근에 ETF 시장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형 인덱스 펀드의 시장 규모와 ETF 시장의 시장 규모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최근에 늘어난 인덱스 펀드 자금은 ETF 시장의 성장과 거의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추정이 들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인덱스 펀드와 그리고 ETF를 포함해서 코스피 200 지수를 단순하게 추적하는 자금의 규모가 14조 원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인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규 편입 종목들의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에 지수의 정기 변경을 통해서 실제로 신규 편입이 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5, 6월 달, 4월 달부터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거뒀던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작년 정기 변경에서 120건 이내, 122건 이내 상위권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의 코스피 200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그리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4월부터 통상 6월 말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초과 수익이 상당히 났었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2011년, 2년 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종의 패턴과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변경이 이루어지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만 이미 또 지금 시장에 많이 이런저런 종목들이 신규 편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들 신규 편입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앞서 정기 변경 심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이 중에서 특히 시가총액이 중요한데요. 이걸 보고 종목들을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 기준의 정기 변경은 올해 4월 말까지의 시가총액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아직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아직 이렇게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기 변경에서도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던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는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 때문에 작년 정기 변경에서 편입이 불발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올해는 무난하게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 이마트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그리고 휴비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기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정기 변경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의 주식 교환과 관련해서 특별 변경의 형식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의 주식 교환이 예정대로 지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코스피 200 종목인데요. 이렇게 예정대로 주식 교환이 마무리가 되면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에서는 빠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특별 변경의 형식으로 신규 편입에 유력한 종목이 동부화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올해 변경해서 코스피 200에 신규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순위로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피 200에서 순위를 매겨봤을 때 120위나 150위권 밖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덱스 펀드들의 편입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6조가 넘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신규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30위권 정도 상위권에 랭크가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나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도 60위에서 70위권 이내에 상위권으로 편입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대형주 위주, 요 세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 소식에 있던 동부화재도 있었고요. 항공우주나 이마트도 아마 코스피 200 중에서 100위권 안쪽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종목들 좀 보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따른 유망주를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3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약간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인데요. 과거의 정기 변경을 통해서 지수 상위권으로 편입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5월 달에서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까지 이르는 기간, 6월 중순이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움직이는 기간이 점점 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표 같은 경우는 매년 중간에 있는 항목이 이제 상위권으로 편입되는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구해놓은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07년이나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평균이 높게 나타났던 기간이 5월부터 교체 발표가 났던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었던 기간, 그리고 교체 발표가 실제로 나고 나서 6월 동시 만기까지 이르는 기간. 이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2010년 이후에는 좀 당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5월이나 6월 달보다 4월 달에 초과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이용한 전략이 좀 시장에 많이 알려지고 좀 약간 유행을 하게 되면서 종목을 좀 미리 선추미하는 경향이 매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기 변경이나 특별 변경을 통해서 지수 상위권으로 편입이 예상이 되는 이마트나 한국항공우주,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 미리 관심을 가져보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시점과 관련해서는 과거 대비 빨리, 그러니까 4월부터 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 뭐 하루하루 믿을 수 없는 시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현상들이 좀 진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코스피 200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또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함께한 분은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